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네요. 네. 처음에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네요. 2년 동안 갈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할 건데요. 오늘 제가 오늘 교재하고 리독스링을 제가 지금 강의하는 동안 이걸 계속 모시라고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가실 때는 이걸 뭐 공대하시든 반납하시든 자유롭게 하시고요. 하나씩 하고 뭐라고 하세요? 얼마씩 하는 거예요? 느낌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얼마냐고 장난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하나씩 사요. 저도 하나 샀어요. 다 잊어버리진 않죠. 잃어버리죠. 이거 꺼내가지고요. 네. 여기. 메인드. 네, 알겠습니다. 아, 예. 다 받으셨어요 이제? 네. 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걸 꺼내보세요. 이걸 꺼내가지고 제 강의 듣는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놓으세요. 이게 손목을 끼고요.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졸음이 안 와요. 제가 졸지 말으시라고 내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절대 졸음이 안 오니까 이렇게 비비고 손가락으로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끼고 나서 계속 이렇게 놓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하고 레독스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하는 느낌이 어때요? 누구나가 다 받는 거, 그쵸? 스트레스는 나만이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받는 거.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스트레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스트레스의 정체가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제가 영상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까에 대한 그 데이터예요.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동물도 수명이 있지만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보통 성장,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5살까지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다 5살 모를 곱하면 수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은 약 125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40세 이후에 급격하게 병도 많이 걸리고 많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가 사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암이 1순위입니다. 계속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누구나가 다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인데 단일 병목으로 보면 중풍 있잖아요, 그죠? 중풍으로 죽는 확률이 제일 높대요. 뇌혈관 질환, 단일 병으로 보는 게 암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암으로 죽는 확률이 제일 많고, 그다음 뇌혈관 질환 전부 다 혈관 질환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돌연사는 발병한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심장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으로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돌연사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 늦은 밤 4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이나요? 아니면 그냥 식사 도중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된 상태. 잠시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혈이 있어요. 지금 CT 찍었다는데요. 출혈이 있어서 지금 출혈이
환자는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좀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생사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에 가족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도 같이 놀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30대 남자 한 명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먹은 것이 체한 것 같다며 찾아온 이 환자는 의식도 또렷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할까요? 나쁜 게 아니라 시원하게 친한 것 같아요. 좋은 거 올려놓은 거 얼마쯤 하니까요? 얼마쯤? 시간이랑 계속 하지만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간히 이제 이렇게 부정맥이 나타나고 이런 거 봤을 때 심근경색 심근경색 판정이 내려진 환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용하던 응급실에 또 한 명의 응급 환자가 들이닥칩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 없이 이송된 65세의 남성 환자입니다. 지금은 심장이 뛰고 있는데 다시 못 들어가요. 돌연사라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 우리 남편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들. 하지만 요즘 병원 응급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19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요. 카메라 갑자기 지금 숨이 좀 막혔어요. 얼른 와주세요. 그러신 걸 아시고. 예예. 선생님의 카메라 좀 켜주셨어요. 지금 얼른 좀 와주세요. 3분 뒤 어린 딸의 급박한 신고가 이어집니다. 사당한 그런 거라고 갑자기 여기까지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고 있어요.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차가 있는데 다른 차가 나가버려가지고 좀 걸려 있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2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보내줬으면 내가 얼른 안 오시는 거예요. 그냥 빨리 보내주시라고 말을 보내라고 못 살겠어요. 119가 도착한 시각 40대 남자의 심장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님이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좀 어떤 처치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심정지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한 처치를 하고 있어요. 새벽 4시 22분 남자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숨졌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나무일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친구들이라든가 우리가 50대 넘어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보면 그 전날까지 무슨 징후가 있었느냐 없이 멀쩡하게 술 한잔 먹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중풍이 새벽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1시부터 12시 사이에 오고 여자들은 낮에 그 아침에 12시까지 그때 많이 와요. 남자들은 그래서 항상 잘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자야 돼요. 대부분 남자들 중풍 맞을 때 보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맞아요.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국이 36% 평생 한번 암 걸린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암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한테 아무리 암 치료술이 많이 늘어나도요 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암 발생률인데 남자는 역시 위장, 대장 이쪽이 많고요. 요즘 여자들은 뭐 떡하면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상선암이 옛날에 그 체르노빌 사건 있었잖아요. 그죠? 방사능 유치 지금 그게 흘러 지금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요즘 일본 요즘 뭐 카톡 보니까 난리 났대요. 일본 폐암했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일본은 생선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겁나가지고 못 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겠는데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염된 거, 참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우리를 좀 겁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요, 60에서 69세가 넘어가면 보통 36.8명 정도가 10만 명 단위에서 3.8명 단위가 중풍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암과 중풍은 노화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오고 나는 안 오고 당신만 오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전적인 요인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세포가 생활습관 노화에 따라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면 이제 그것이 좋아진다는 그 해답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과거에는 뭐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니까 나는 중풍 걸릴 수 있어. 우리 어머니가 암이니까 나는 암에 유전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반대로 건강하니까 나는 안 걸릴 수 있어. 그랬다고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유전적인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와버려요. 전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 거꾸로 이 그냥 암이라든가 이 뇌혈관 질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미 전부 다 어떤 상황까지 내려왔냐면 사이언스 영역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과학으로 다 밝혔다는 거예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지 않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까지 그 지식이 전달이 안 돼. 누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누가? 의사들이 강의하겠어요? 의사들이 강의하면 항상 무슨 얘기 하세요? 조기검진, 맨날 얘기하죠. 조기검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한 솔루션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그 건강 프로그램 보면 무슨 놈의 건강 프로그램이 그렇게 오늘 보면은 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내일 보면 저 방법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책방에 가서요 어마어마한 건강 소득 때문에 아주 뭐 보통 사람은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그걸 선별해서 건강관리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저 자신도 그런데요. 너무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많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강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뇌졸중, 암하고 뇌졸중 둘 중에 하나 뭐를 좀 피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암에 걸리실래요? 아니면 뇌졸중 걸리실래요? 아니면 뭐 걸리실래요? 둘 다 안 걸릴래요. 당연히 안 걸리겠죠. 안 걸리겠죠. 뇌졸중은 안 걸리고 싶죠. 진짜 뇌졸중 하고 싶죠. 그렇죠. 이 뇌졸중하고 그다음에 치매, 파킨슨, 뇌질환은 정말 자기는 편해. 근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죠. 주변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뇌 쪽에 혈구류가 막혀서 오는 것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에 걸리면 8%는 사망하고요. 9%는 완전히 회복하고 나머지 73%는 장애가 남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73%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보통 이 혈관인데 보통 이 혈관이 여기 이제 꺾어지면 여기에서 많이 막혀요. 여기 기름이 많이 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 점점 기름이 많이 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는 기름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그냥 피떡이 딱 걸려가지고 여기 딱 막히면 여기가 정말 재수없게 뇌라든가 심장에다 보면 그 자리에서 가는 거죠. 근데 뭐 좀 다른 곳이다 보면 괜찮은데 이 뇌하고 이 심장은 차라리 심장은 딱 모서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게 편하죠. 제일 행복한 죽음 아니에요? 탁 막혀서 가는 거.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거 막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참 몸에 그 후유증이 남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해요. 당뇨.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기본적으로 약해요. 유전적으로 약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포도당을 많이 먹지를 못했나 봐요. 포도당을 밥을 많이 옛날에 기근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이조식당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는 인슐린 분비능이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뇨병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게 당뇨 천국이죠. 솔직히 당뇨만 완벽히 잡아도요. 완전 대박 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완벽히 잡지를 못해요. 당 자체가. 그래서 한 해 치료비는 3조 원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치매 환자 수 계속 늘어납니다. 요즘 나이가 오래 사니까 정말 치매 아마 주변 분의 어머니께서 치매에다 아예 나빠지시면 요양원을 가시는데 중간에 아주 그 애매한 단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맑아졌다가 어떤 때는 치매였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어머니 집에 모시고 그냥 밖에 외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외출하고 나면 집에서 하고 내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사회가 함께 다 겪는 고통들입니다. 근데 요즘 질병 형태가 과거에는요, 말하자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쪽에 많이 왔는데 요즘은 뭔가 이런 이제 식원성, 중독성 때문에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를 가중해요. 스트레스가. 자,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인은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현대인이라면 중독돼 있는 거, 그렇잖아. 환경적인 거, 음식인 거 다 중독돼 있으니까 다 중독을 피해갈 수 없는데 결국 이 스트레스가 그 사람이 걸리느냐,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환자가 되기도 하고 환자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그 불을 딱 끄면 불이 확 탈 수 있는 장작불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작불이 뭐냐 물어본다면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누구나 안 받을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나 스트레스야 뭐 괜찮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약간 난성적으로 갔다 그러면 내 몸 상태가 이미 굉장히 많은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트리거를 딱 해버리면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스는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트레스는 이 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원래가. 자, 존재는 뭘까요? 존재라는 것은 이 육체를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인 면의 에고를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옛날에 과거에는 이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을 와가지고 동물들을 만나면 이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이게 싸울 것이냐 피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투쟁과 도피라는 개념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생존에 대한 힘이에요. 따지고 보면. 생존에 대한 힘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지켜야 되겠죠. 과거에는. 육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는 호랑이가 나를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육체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을 어디로 쏟아야 될까요?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힘을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팔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리로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모든 곳에 혈액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막 이들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 없는 데가 어딜까요? 필요 없는 데가. 혈액을 보낼 필요가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당장 음식 필요 없잖아요. 네, 소화기관 다 막아버려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저축하는 기능, 뭐 재생산하는 기능. 근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가는 혈류 이런 거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한쪽만 혈류를 그냥 몰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혈압이. 혈관을 수축해서 혈액을 굉장히 빨리 돌려야 되니까 혈관이 수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상태가 오래 안 갔어요. 뭐 30분에서 30분, 뭐 20분, 20분, 30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놈의 스트레스가 옛날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면은 누가 나한테 내 돈을 한 1억 띄워놓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얼마 가요? 평생 가죠. 네. 그 내가 뭐 이혼을 했다. 그럼 그 와이프하고 그 남편하고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 가요? 자식들이 있는 한 평생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만성형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네. 못 바꾸다면 내가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모습을 보면 이 거미줄에 내가 보였어요. 얘는 숫자에 살아남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틀에 짜여진 매트릭스 안에서 살려고 아른바른 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 거미는 이런 걸 먹으려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거미줄에 걸려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린 다 얼기설기 다 얽혀있잖아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거 안 걸려있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이 홍채를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면 동공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요. 동공. 이거 무슨 상태냐면요, 왜 동공이 확대가 되냐면 적군을 잘 봐야 되죠, 옛날에. 그렇죠? 만약에 동물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눈동자가 어떻게 돼요? 저놈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눈동자에 빛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동공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공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걸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동공이 많이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동공은 이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벌써 내가 기운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동공이 확대되면 원기도 많이 손상되고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되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100% 이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2교대, 3교대 막 밤새만 하는 학원 선생님들 다 눈이 이래요. 뭔가 납반 바뀐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산성화를 유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산성화. 왜 산성화를 유발하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뭉쳐요.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언제든지 중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돌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피떡지가 딱 생겨요. 피떡지가 생겨가지고 내가 아주 약한 혈관을 딱 막아요. 그 다음에 혈압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면역력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한 3개월 이상 받았다 그러면 감기가 굉장히 잘 걸리기 시작하죠. 그럼 감기가 잘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염증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특히 그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아주 그 자가면역 질환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질병들을 초기 상태에 물어보면 다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갔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수험 하면서 오랫동안 뭔가 스트레스 받는데 능력은 안다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쪼아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돼가지고 탁 나오면 상관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부모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 그럼 어떻게 해? 계속 나는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자꾸 궤양성 대장염도 오고 루푸스도 오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자가면역처럼 걸리면 고치기 쉬우냐? 약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가 스트레스